어저께 우리가 그 부처님의 정의를 벗어나지 않음에 대해서 명색과 연기와 연기의 정용구문 그리고 해해탈자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의 정의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거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6번 한역의 문제로 들어가서 한역의 문제. 빨리 경전이 한역을 거쳐서 우리에게 닿는 과정에서 원전이 확인되지 못하는 데에 따르는 한역의 문제는 교리의 해석에서 정확성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한역에 대해 원전의 관점을 적용해 되돌렸습니다. 어쨌든 불교가 역사적으로 인도에서 그것도 빨리 전승의 남방불교, 테라와다 불교를 통해서 니카야가 전승된 게 아니고 산스크리트 전승의 아함과 또 산스크리트를 원전으로 하는 대승 불교가 간다라 지역을 통해서 비단길을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전승되어 온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빨리어에서 직접 한역된 게 아니라 산스크리트로 일단 한번 전환된 이후에 초기가 아가마 초기 경전들은 아함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간다라 지역에서 생겨난 대승 경전들이 산스크리트 원전으로 번역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인도에서 전승된 불교, 이제 요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여간 그 니카야가 그 빨리라는 부처님의 언어, 불교 경전 언어로서 직접 만나지지 못한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불교를 만나는 데는 진짜 1700년의 세월이 그렇게 중국의 간다라 지역에서 생겨난 불교가 중국으로 와서 한역되고, 그 한문 경전이 한국에 전승되고, 그 한문 경전에 의해서 또 우리말로 그 의미를 이해하는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빨리 아닌 산스크리트 원전이 한역되는, 또 아함만이 번역된 게 아니라 간다라 지역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생겨난 대승 경전이 산스크리트 원전으로 번역되어서 한역, 중국에 와서 한역된, 거기에 아가마가 먼저 번역되고 대승경전이 번역됐다, 이런 역사성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로는 한역 자체가 정확하게 산스크리트 원전의 경들을 번역했을까 하는 문제하고, 그게 또 한국으로 건너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한국인이 그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만나는 데는 참으로 어려운 조건,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다행히 이제 몇십 년 전에
빨리 원전의 니까야가 한국의 전례가 되었죠. 그 부분도 이제 보면 상당 부분 PTS 원전이 들어오면서 6차 결집본과의 좀 세밀한 측면에서의 차이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초기 불교가 들어오면서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경우로의 사부니까야 중심이기보다는 오히려 아비담마 그리고 청정도론 이쪽에 좀 더 비중이 주어져 가지고 그래서 아비담마와 청정도론의 시각으로 PTS 본 사부니까야를 읽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몇십 년을 이제 앞서 있었는데 조금 늦긴 했지만 우리가 아비담마나 청정도론 배제하고 6차 결집본에 의한 빨리 니까야를 직접 공부하는 번역 새로 해서 그 의미를 새롭게 정리해가는 이제 그런 공부를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지금 근본경전연구회 우리가 진행하는 이 공부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역사성의 측면에서도 이렇게 중국 불교의 전승과 남방 불교의 전승이 어떤 형태의 전승을 보였는가? 그때의 근본경전연구회가 한국 붓다와다 불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전혀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는가? 그래서 어떤 공부에 성과를 냈는가? 라는 이 정말 세계 불교의 역사에서도 한 점을 차지할 수 있을 거고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그 역사적인 한 측면으로 이 공부가 평가될 날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그러고 보니 이게 빨리 경전이 한역을 거쳐서 우리에게 닿는 과정 요 부분은 조금 좀 조심스럽네요. 아무튼 빨리 경전이 산스크리트로 아함 됐고 또 대승경전은 또 빨리 하고는 전혀 차별되는 요런 부분이 있는데 진짜 요 표현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원전이 확인되지 못하는 데에 따르는 한역의 문제는 교리의 해석에서 정확성을 잃게 할 수 있다. 한역에 대해 원전의 관점을 적용해 되돌렸다 했고요. 어저께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탐진치와 망진치, 탐으로 한역된 빨리 단어가 라가와 로바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어저께 설명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욕과 욕. 우리말로는 똑같이 욕이에요. 그런데 요 욕자는 그 마음 심자가 밑에 붙어가지고 욕심내다 이런 욕자고요. 마음 심자가 없는 요 욕자는 요게 이제 훈으로는 하고자 할 욕 이렇게 되죠. 욕과 욕 두 가지가 하여간 요게 지금 한자로 그러니까 한역된 거예요. 욕이라는 같은 발음을 가지는 욕과 욕으로 한역된 빨리는 까마와 찬다가 있습니다. 까마는 번역자에 따라 욕심 욕이나 하고자 할 욕으로 한역되고
찬다는 일관되게 하고자 할 욕구로 번역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욕심내다라는 요 욕자는 까마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의 번역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요 하고자 할 욕자는 까마도 번역자에 따라서는 하고자 할 욕으로 번역했고, 찬다도 하고자 할 욕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고자 할 욕으로 번역된 원어가 까마인지 찬다인지 확인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까마는 소유니까 우리가 욕계, 새끼, 무새끼 이렇게 말하는 그 소유, 욕계를 지시하는 말이 까마란 말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질이거든요. 자, 까마는 소유를, 찬다는 요 찬다를 이제 우리 초기불전연구원 같으면 의욕이라고도 열의라고도 주로 번역을 하지만 우리는 요 내용을 이제 관심이라고 번역을 하죠. 자, 찬다는 관심을 지시하는 매우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원전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은 가르침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됩니다. 네, 까마라는 말, 또 찬다라는 말, 소유다. 욕계 중생의 삶을 설명하는 소유라는 말, 까마. 그리고 욕탐이라고 나타나는 이 관심이라는 말, 이 두 가지 단어가 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 크죠. 아주 중요한, 삶을 설명하는데도 이 두 단어 없이는 설명할 수 없고, 수행을 설명하는데도 이 두 단어 없이는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서로 완전하게 다른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역된 경을 보려면, 한역된 경에서는 마음심자가 붙은 이 욕심내다라는 욕자는 그냥 까마로 읽으면 되는데, 마음심자 없이 하고자 할 욕자, 이거는 경을 보면서 이 욕자가 까마를 번역한 말일까, 찬다를 번역한 말일까,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두 가지 용어가 경을 보면서 이게 이거요? 이게 확인될 수 없다. 이거는 경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 부분 제가 이제 사실 옛날에 아주 공부 많이 하신 법사님한테 법사님, 이런 두 가지 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해피스님 그런 걸 고민해. 그 두 개 다 똑같은 거지 경에서 그냥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하는데 그걸 고민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근데 말입니다, 법사님.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까마를 번역하는 말로도 쓰이고 찬다를 번역하는 말로도 쓰이는데, 까마가 이런 용어고 찬다가 이런 용어입니다. 이 두 가지 구분하지 않고 경 바르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딱 말을 하니까 대답을 못하죠. 그러면서 해피스님, 그러면 이게 이렇게 까마와 찬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번역이란 말입니까? 제가 한 말을 똑같이 되짚을 수밖에 없죠. 그러고는 그렇다면 이건 정말로 커다란 문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감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인식에서 공동주관은 질적 요소입니다. 삶의 향상을 위한 제어의 대상인데, 1차 인식에서는 찬다, 관심이고 2차 인식에서는 상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중심은 찬다와 상의 제어입니다. 그래서 욕이 까마와 찬다 두 가지를 함께 지시하면 공부의 획일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약간 수행의 두 중심 자리가 수행이 무엇 하는 거냐 라고 할 때 그 중심 자리 두 가지가 하나는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찬다를 제어하는 일이고 하나는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을 번뇌를 제어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수행이라는 게 찬다를 제어하고 상을 제어하는, 그래서 찬다를 제어하는 일로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상이 제어돼서 번뇌가 부서지면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다라고 할 때 번뇌 없는 삶의 진행에 의해서 찬다가 더 이상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게 되는 요런 완성. 분별알의 문제를 일으키는 찬다를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찬다가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지 못하게 하는 요게 무상이죠. 아님이다. 그래서 분별알의 문제를 1차적으로 해서 해결하고 거기에 요게 이제 사념처죠. 거기에 사마타에 의해서 사마타로 탐을 제어해서 가치알의 문제를 해소하고 마지막으로 윗바사나로 상의 전도를 해소하는 번뇌를 부수는 과정으로 존재알의 문제를 해결하면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존재암 가치알이 해소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는,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이것이 순환해 가지고 1차 인식에 올 때 찬다, 관심이 탐진치를 싣지 않은 상태로 완성되어 오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분별알미 이제 더 이상 일상에서도 탐진치를 싣지 않은 삶, 요게 해탈된 삶의 완성, 아라한의 삶 요래 되잖아요. 그래서 관심과 상이라는 요 두 가지가 메커니즘적으로는 1차 인식,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고, 수행에서는 1차 인식의 공동주관인 찬다, 관심의 제어를 통해서 제어하는 과정으로 사념처가 진행돼 가지고 사념처의 완성의 자리에서 이제 2차 인식의 공동주관인 상이 제어되는, 상을 완전히 제어할 때 완성되어서 삶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이렇게 찬다,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메커니즘에서도 두 개의 공동주관의 하나로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수행에서도 이렇게 수행의 두 중심 자리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찬다라고 하는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거는 정말로 이 부분을 보지 못하고는 부처님 공부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중요하죠. 거기에 까마라고 하는 말도, 까마, 소유가 내 삶의 현주소고 이 소유로부터 벗어나는 곳으로, 물론 소유에서 벗어날 때 이제 존재에서 벗어나는 이후 과정이 진행되는 거지만, 이 까마라고 하는, 소유라고 하는 말도 이거 빼놓고 내 삶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사념처가 5가지 장애를 제거할 때 그 선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소유고, 이 소유가 완전히 해소되면 불안자고, 이렇게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중요한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이 하고자 할 욕으로 번역됐어. 물론 일부 까마를
욕심내다 이렇게 욕으로 마음 심자 붙은 욕으로도 번역을 하니까 요건 빼놓고 하고자 할 욕 하나로 번역된 거 요거로는 까만지 찬단지 구분이 안 돼. 그러면 경을 읽으면서 이 경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거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죠. 네, 한역의 과정에서 생겨난 아주 큰 문제, 공부의 획일성을 놓칠 수 있다. 지금 설명드린 이런 이야기가 22번 상류따 2번 대화다하경에서는 도반들이여 우리의 스승께서는 오온에 대한 욕탐의 지어를 가르칩니다 라고 나오는 거. 이런 문제 때문에 근본경전연구회는 니까야의 번역에 있어 까마는 마음 심자 붙은 욕으로, 찬다는 마음 심자 없는 하고자 할 욕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에서는 이거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라는 거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두 가지 촉이 있어요. 자, 촉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또 얼마나 많이 쓰여요. 촉. 그런데 이 촉이라고 번역된 것도 보면 두 가지 자리가 있죠.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하는 1차 인식에서 외입처가 색성향 미촉법에서 촉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내입처로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이 생기면 요 세 가지가 만난다라는 3, 4화합 촉도 나와요.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촉. 내입처 외입처가 식을 만드는 토대 처라면 촉은 수를 만드는 토대여서 촉처 이렇게 나오죠. 촉이라는 단어가 색성향 미촉법의 촉으로도 나오지만 3, 4화합 촉이라고 하는 수, 느낌을 생겨나게 하는 토대인 촉처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당연히 원어로는 자리가 다르니까 다른 단어를 쓰죠. 그래서 보면 촉으로 번역된 파알리 용어는 두 개가 있는데 포타파와 파사입니다. 포타파는 육외입처, 즉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촉들, 법들을 구성하는 촉이어서 물질 세상을 구성하는 일부이고, 파사는 연기의 촉이어서 육외입처의 인식 과정에서 내입처, 외입처, 식의 세 가지가 만남, 3, 4화합으로서 수, 느낌, 외입처의 경험을 생겨나게 하는 활성 요소입니다. 원전이 함께하지 않는 공부의 과정에서 두 가지 촉은 온전하게 구분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화합 촉을 외입처의 촉, 즉 신과 촉 두 가지의 만남으로 설명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특히 3, 4화합 촉은 6내입처, 6외입처와 함께 6촉처라고 불릴 만큼 불교 교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한역의 문제는 가르침을 진정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특히 촉, 파사를 근경식의 3, 4화합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 니까야에 없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내입처는 식 더하기 근, 이런 부분. 사실은 요 근경식 3, 4화합이라는 게 아함에서 나온다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함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제 빨리 전승이 아니고 산스크리트 전승으로 아가마가 전승되었고, 또 그 아가마의 전승 지역인 간다라 지역에서 대승경전이 생겨나고, 그래서 대승경전과 아가마가 함께 중국에서 번역이 되고 뭐 이러는 가운데에 아마도 그 번역가가 놓친 것 같아요. 분명히 경은, 그러니까 니카야는 내입처, 외입처, 식, 그러니까 6내입처, 6외입처와 함께 6촉처, 네,
내입처, 외입처, 식의 세 가지가 만남, 요것이 촉이라고 정의가 되는데, 내입처가 식 더하기 근이다 라는 요런 해석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내입처를 구성하는 것 중에 식은 빼고 근만 가지고 근경식의 3사화합 요렇게 아함에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문경전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뭐 스님들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이 근경식 3사화합을 말해요. 심지어는 초기 경전을 공부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 속한 분들도 요거 내입처가 식 더하기 근이다 요런 이해에 접근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접근이 안 되는 분들은 초기 경전 니카야를 공부하면서도 3사화합을 근경식 3사화합이다 요렇게 설명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3사화합 촉이라는 말을 분명히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말을 보면서도 내입처가 식 더하기 근이다 라는 이런 인식 주관이라는 요 측면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내입처가 그대로 근이다. 처와 근의 관계를 정확히 모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초기 불교를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근경식 3사화합을 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제 요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일단 3사화합 촉을 근경식 3사화합이다라고 보는 순간 인식 과정으로의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회 이런 우리 삶의 현장을 또 존재성으로의 세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네, 이런 부분 아주 중요해요. 그래도 우리가 많은 경들을 꿰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입처라는 것은 식 더하기 근이다.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더하기 안근이다. 요 부분을 우리가 찾아낸 것은 그야말로 뭐 경을 공부하는 12연기를 해석하는 12연기가 해석되어야 뒤따라오는 팔정도에 의한 삶의 향상의 과정을 이 부분에서 정말 놓칠 수 없는 주제가 내입처는 식 더하기 근이다 라는 거죠. 요런 부분 다 이게 따지면 한역의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라는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은 시작하면서 아난다경에서 선을 하라 자라고 하는 선을 하라 이 말에서 선의 의미, 참선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죠. 그래서 책 읽기 오늘은 그야말로 한 페이지 분량밖에는 공부를 못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주제 함께 잘 살펴보았습니다. 요렇게 오늘 아침 공부 마무리하고 한역의 문제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하네요. 참 읽고만 넘어가자는 게 그게 안 돼서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